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조합을 마무리 중에 있고 조합하고 이제 방송 키려면 좀 늦을 것 같아서 방송 먼저 마무리하고 조합은 이제 9시 전까지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6경기인데 아마 9시 경기는 다 건너뛸 것 같습니다. 일단 북한 우즈벡 보면은 우즈벡이 유리한 건 맞아요. 우즈벡이 유리한 건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순위도 뭐 북한이 지금 아직 1승이 없거든요. 2무 3패. 그리고 우즈벡은 이란 다음으로 순위가 높은데 밑에 아랍하고 카타르가 불과 한 경기 승점 3점 차이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의외로 뭐 지난 이란이 퇴장이 있었지만 의외로 쉽게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즈벡이 이 경기가 아무튼 간에 라오스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다 보니까 북한이 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즈벡 원정에서도 한 골밖에 안 줬기 때문에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해서 우즈벡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우즈벡 승무. 우즈벡 승무로 보지만 막 갈 경기는 아니라 보여집니다. 왜냐면 북한은 지난번 퇴장도 있고 그랬어가지고 뭐 퇴장이래. 아마 부상 때문인가 누구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인도네시아 사우디 사실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조금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뭐 사우디 원정 호주랑 홈에서 비기고 뭐 바레인전 비기고 할 땐 좋았는데 중국전에 진 게 좀 크고 일본한테는 확실히 실력 차가 너무 났고 그리고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보단 좋을 수 있는데 3경기째 득점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사우디 승부를 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인도네시아가 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뭐 인도네시아가 이기지 못하라는 법은 없죠. 사우디의 득점력 때문에. 다만 유리한 거는 사우디가 맞긴 합니다. 다음에 요 경기도 뭐 아주 갈 경기는 아니에요. 사우디도 지금 호주, 중국하고 이제 2위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중국, 일본은 그냥 오버 봅니다. 오버. 왜냐면 당연히 일본이 지금 결장자도 크게 없고 중국 상대로 되게 1차전에서도 7대 0으로 이겼는데 중국이 하필 또 최근 2경기 연속 이기면서 상승세를 탔다는 점. 물론 이제 중국의 뭐 공격진에 보면 우레이가 부상이고 그리고 경고 누적도 있고 그래서 일본보다는 결장 부분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이게 일본이 뭐 인도네시아 4대 0으로 이길 정도면 뭐 중국도 무난하게 이길 것 같긴 한데 이 하필 연승인 게 좀 걸려요. 그래서 이게 2마인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인도네시아도 4골로 이겼는데 중국이 한 골이라도 넣으면은 핸디무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건 차라리 오버 보고 핸디무 쪽으로 고배당을 노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키르기스탄하고 이해라는 패스할게요. 왜냐? 이란이 당연히 유리하죠. 1위고. 근데 키르기스탄이 이란 원정에서도 1대 0으로 졌었고 원정보다는 홈에서 확실히 쉽게 안 집니다. 그리고 이란도 생각보다 막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가 몇 경기 없어요. 한 골 차승부도 많았어가지고 원정의 배당 대비 이란 승은 별로입니다. 언어부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건너뛰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하고 한국 요 경기도 한국 승 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 홈에서 이제 비겼기 때문에 그게 좀 빡세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팔레스타인이 뭐 홈에서 저 홈이래. 그 중립에서 열렸던 요르단 경기, 쿠웨이트전 실점이 많았던 거. 그리고 그때 한국하고 지금 분위기는 좀 다르거든요. 그때는 뭐 중국전도 한 골밖에 못 넣었고 뭐 태국이랑 비기고 그랬어가지고 지금은 뭐 오만, 요르단, 뭐 쿠웨이트 원정길에서 쉽지 않은데 2골, 3골씩 넣었다는 건 이거 그래도 한국 승의 마인까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2마인까지는 좀 빡셀 수 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쿠웨이트도 결국엔 한 골 내줬고 다만 이게 요르단 중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뭐 팔레스타인이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한국의 멤버 볼 때 무난한 승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랍하고 카타르는 사실 아랍이 카타르 원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홈이고 유리한 건 맞는데 카타르가
아랍하고 승점이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 순위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왜냐하면 2위를 쫓아가기 위해서 오늘 반드시 승리 필요합니다. 우즈벡. 그리고 남은 잔여 경기 아직 5경기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아랍이 홈에서 생각보다 막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란한테 지고 북한하고도 비겼고, 그래서 카타르가 지난번 겨우 이제 극장골로 이겼기 때문에 뭐 이란하고의 4대1 스코어 빼면은 카타르도 해볼만하다. 다만 카타르가 실점이 많다는 거 생각하면은, 카타르 생각하면 오버 가면 되는데, 이게 아랍이 홈에서 생각보다 실점이 많지 않아서 언어보도 좀 애매해서 무승부가 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승무패 다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최근에 아랍이 뭐 원정에서 카타르 이겼다고 해서 카타르 무시하기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자, 오만하고 이라크. 요 경기도 비슷하죠. 요 경기도 무가 유력한데, 오만이 홈이라서 오만 프렘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프렘 보기에는 이라크도 원정에서 쉽지 않아요. 한국전 2골도 넣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실점이 많지 않아서, 뭐 오만이 득점은 좀 많을지언정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요르단한테 4실점. 그래도 오만이 홈인전 감안한다면 뭐 비기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프렘 가기에는 뭔가 좀 빡세 보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무승부 좀 유력하게 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브롤터하고 몰도바는 사실 요 경기는 친선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언더 찍거나 패스하는 게 맞다 봅니다. 이게 몰도바가 정배를 받긴 했는데 배당이 너무 낮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필 또 지브롤터 홈입니다. 뭐 지브롤터하고 몰도바가 피파 랭킹 차이가 막, 몰도바가 좀 더 낮긴 한데 막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굳이 요 경기는 뭐 위험 감수하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언더 쪽을 찍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제 다 이제 언오버 때문에 이제 말아먹은 경기들이 많았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승패로 좀 갈 생각입니다. 어제도 승패로만 갔으면은 뭐 배당이 높지 않아도 뭐 2.9배 그 정도만이라도 이제 적중을 했을 텐데, 괜히 이제 언더 쪽을 좀 집중적으로 가는 바람에 이 순위를 이제 마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코소보가 마엔이 안 나오면서 좀 아쉽게 됐는데, 지브롤터도 홈에서 요새 성적 좋아요. 지브롤터도. 그러니까 비슷한 팀들끼리는 지금 보니까 한 2승 3무. 안도라도 잡았었고, 최근 그 홈에서 산마리노도, 물론 이제 몰도바보다는 못하겠죠. 근데 몰도바도 홈보다는 원정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요거 저 1.5 가려다가 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봅니다. 자, 쿠웨이트 요르단은 요르단 승부 사이드로 봐요. 이게 사실 요르단이 쿠웨이트하고 비교했을 때는 승점도 더 많고 득실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게 쿠웨이트가 무가 많다는 점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요르단이 원정에서 막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쿠웨이트 홈이라서. 그래서 요르단 쪽을 좀 더 보지만 승부식으로 가기엔 좀 애매합니다. 승무 정도로만 봅니다. 쿠웨이트 요르단. 그리고 바레인 호주도 마찬가지인 게, 바레인이 지난번에 이제 뭐 꼴찌되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중국한테 지긴 했지만, 얘네도 호주를 한번 이겼던 적이 있어요. 원정 가서. 근데 그건 운이 따라줬다 보고, 이것도 호주가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호주의 최근 득점력, 원정, 뭐 일본전 한 골 넣었지만 그게 자책골인 걸로 알고 있고, 인도네시아전도 결국엔 0대0으로 비겼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바레인보다는 호주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한 6대4 정도로 보는데, 이것도 호주 승무 사이드로 보기 때문에 뭔가 호주 승만 가기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다음 보스니아하고 네덜란드는 사실 이거 뭐 격차가 너무 나죠. 그러니까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점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이 지난번 독일전도 7실점 했고, 뭐 어찌어찌 뭐 예전에 네덜란드 원정에서 2골 넣고 뭐 하긴 하겠지만, 지금의 네덜란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좀 빡세 보여요. 그래서 네덜란드 승을 보는데 마인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물론 이제 헝가리가 이기면은 뭐 승점이 같아지는데, 뭐 득실에서 밀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보스니아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느냐, 1무 4패?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 쪽에 부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덜란드의 공격을 막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만에 하나 이제 변수가 나오면 어쩔 수 없다 보지만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잘해야 비기는 정도지. 그래서 마인 가기가 조금 빡세 보여요. 이 경기는. 네덜란드 승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코 조지아는 체코의 결장자가 좀 많다. 그래서 되게 치열하거든요. 여기가 1, 2, 3, 4위가 언제든 순위가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조지아, 체코가 1등이긴 하지만 조지아하고 1점 차. 승점이 8점, 7점, 7.5점이거든요. 알바니아, 우크라이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체코, 뭐 토마스 수체, 그리고 뭐 공격에 토마스 초리, 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고 수비랑 미드필드에 부상도 있고, 그러니까 조지아는 거의 결장자가 없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체코가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지금 조지아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체코 나오는 선수들 보면은 뭐 그래도 멤버들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서 조지아도 생각보다 그때 뭐 홈에서 4대1로 이길 때 그 느낌은 아니에요. 최근에 계속 끌려다니고 우크라이나전도 결국엔 동점골을 넣어서 비긴 거기 때문에 체코도 홈이라는 점 생각하면은 요거 무승부 유력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하고 에스토니아는 뭐 슬로바키아 승 봐야죠. 에스토니아가 워낙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엔을 보느냐 마느냐의 싸움인데, 에스토니아가 최근 2경기 득점 없고 원정 득점력 때문에 그래도 마엔까지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1마엔. 2마엔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마엔은. 제가 2마엔으로 체크해둔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슬로바키아 2마엔까지 조긴 좀 빡셌던 것 같네요. 자, 몰타 안도라. 이거 처음에 언더를 봤던 경기인데 나중에 또 보니까 몰타 승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몰타가 홈이고, 그리고 이 안도라의 득점력 봤을 때 지금 무득이거든요. 무득. 그리고 오늘 이기면 몰도바하고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몰타 승 봅니다. 오히려 언더 봤던 입장에서 뭐 무승부 걱정돼서 이제 봤는데, 오히려 몰타 홈이면 마엔 때릴 수도 있다. 리텐 상대로도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최근에. 그리고 안도라가 겨우겨우 지난번 몰도바전 비길 뻔했는데 원정의 득점력이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차라리 요거는 몰타 승, 뭐 고배당 때린다면 마인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몬테네그로 튀르키예는 튀르키예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다만 이제 튀르키예가 지난번 웨일즈전도 비겨버렸고 뭐 무패긴 해요. 몬테네그로도 최근 3경기째 득점 없고 한데, 그나마 몬테네그로가 믿을 수 있는 건 홈에서의 이제 뭐 득점력인데, 이것도 튀르키예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합니다. 높긴 한데 몬테네그로 이제 수비 쪽에 경고 누적이 2명이나 있고, 튀르키예도 수비 경고 누적 뭐 중간중간에 부상들도 있긴 한데 공격 쪽에 거의 결장자가 크게 없다 보니까 요거 그래도 튀르키예 쪽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뭔가 오늘 어딘가 변수 나올 것 같으면은 튀르키예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은 일단은 튀르키예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것도 원정이라서 저 배당 가기가 좀 빡세요. 그렇다고 오버 가기에는 몬테네그로 최근 득점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헝가리 독일도 당연히 독일의 승리를 우선시 봅니다. 지금 뭐 헝가리하고 비교했을 때 독일이 지난번에 대승을 거둔 것도 있고 최근에 4연승 중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헝가리가 네덜란드한테 4실점 하긴 했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유독 독일 상대로 좀 강했던 기억이 있어서 독일도 쉽게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흐름은 독일 승을 봅니다. 뭐 17득점에 3실점이니까. 근데 헝가리가 오늘 이기면 또 근데 이겨도 네덜란드한테 승점 차이가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의 헝가리라면 변수 만들 수 있다. 네덜란드전도 결국엔 선제골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홈하고 원정 차이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홈에서 진 적이 없을 거예요, 헝가리가. 그래서 독일 승을 보지만 까딱하다 무승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정의 배당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자, 알바니아하고 우크라이나 가겠습니다. 요 경기도 알바니아가 우크라이나를 잡긴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최근 뭐 체코, 조지아 뭐 전도 다 이제 무패로 막았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홈에서 지난번 체코하고 비겼고, 최근에 뭐 득점력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알바니아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알바니아도 부상이 없는 게 아니고
뭐 공격에도 부상이 있고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크라이나 쪽의 공격력이 좀 더 괜찮다 봐요, 알바니아보단.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도 쉽게 안 지는 팀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승부 유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웨일즈하고 아이슬란드. 요 경기도 홈이라서 웨일즈 승부 사이드로 봐요. 아이슬란드가 지난번에 2대 0으로 몬테네그로를 잡고 뭐 홈에서 웨일즈하고 이제 2대 0으로 지다가 비겼는데 득점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웨일즈의 득점력, 그러니까 최근에 막 아주 다득을 못합니다. 특히 홈에서의 득점력이 원정보다 못하기 때문에 까딱하다간 이 웨일즈 아이슬란드도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11점, 웨일즈가 9점, 아이슬란드가 7점이라서 뭐 튀르키예는 비기기만 해도 이제 가능성이 1위 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제 지면서 웨일즈가 이기면 웨일즈도 동기부여 있죠. 1위로 갈 수 있고 아이슬란드는 웨일즈를 잡으면 이제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웨일즈가 유리한 건 맞는데 무승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웨덴하고 아제르바이잔 요것도 뭐 스웨덴은 무난한 승리 봅니다. 홈이고 지난번 뭐 슬로바키아전 한 골 차이긴 하지만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 3골도 넣었고 특히 스웨덴이 득점력이 좋아요. 스웨덴 상대로도 득점을 2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이 최근에 이제 실점이 많다는 점 생각하면은 요거는 뭐 1마인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2마인에 3.5마인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골만 빨리 터진다면. 그래서 스웨덴의 무난한 승리 봅니다. 물론 스웨덴도 경고 누적도 있고 뭐 부상도 있긴 해요. 그럼에도 이제 공격 쪽에 뭐 알렉산더 이삭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누구냐 그 맨유 감독으로 온 그 감독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그 걔가 누구였지? 요케레스. 걔가 지금 그 리그에서 득점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스포르팅에서. 그래서 걔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그 무난한 승리 뭐 예상합니다. 진짜 3.5마인까지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남미 쪽으로 넘어가서 볼리비아 파라과이인데 뭐 내일 마감하는 것도 오늘 같이 하겠습니다. 자, 볼리비아 파라과이가 볼리비아가 최근에 이제 2경기 다 대량 실점을 했고 퇴장도 있었고 뭐 홈에서는 콜롬비아도 잡긴 했지만 파라과이가 요새 무패거든요. 실점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배당 대비 5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득점이 적어도 또 패배도 적고 그래서 파라과이도 아직 노려볼 수 있거든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2위부터 6위까지가 딱 승점 한 점 차라서 지금 퇴장도 있고 부상도 막 있는 볼리비아 상대로 파라과이는 경고 누적이 수비랑 미드필더에 한 명씩 있긴 하지만 지금 아르헨티나도 잡았고 우루과이 에콰도르전도 원정에서 비겼기 때문에 이건 프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파라과이 프렌. 그리고 콜롬비아하고 에콰도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콜롬비아가 그 상성에서는 상당히 유리한데 에콰도르가 실점이 진짜 적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 경기는 콜롬비아 승만 보기에는 에콰도르도 패가 적고 콜롬비아랑 5승 3무 2패로 같습니다. 근데 실점이 가장 적어요. 4실점. 득점은 콜롬비아가 더 높긴 합니다. 최근에 홈에서 뭐 아르헨티나도 잡고 칠레도 이제 뭐 4대 0으로 잡고 우루과이전 좀 아쉽게 지긴 했지만 에콰도르가 생각보다 원정에서 실점이 적고 뭐 우루과이 원정도 비겼고 브라질전도 결국엔 한 골밖에 안 줬기 때문에 저는 요거 콜롬비아 승무 사이드를 보기에는 좀 빡세 보여서 언더 봅니다. 언더. 둘 다 이제 뭐 에콰도르의 실점을 좀 믿는 거죠. 에콰도르도 공격에서 좀 해볼 만 하거든요. 발렌시아도 괜찮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언더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페루는 요건 뭐 아르헨티나 무난한 승리 봅니다. 페루하고 실력 차도 있고 페루가 홈에서는 좀 하거든요. 우루과이도 이기고 뭐 콜롬비아전도 선제골 넣고 비기고 했는데 원정에서는 좀 달라요. 아르헨티나도 최근 원정에서 좀 부진했거든요. 뭐 베네수엘라 비기고 파라과이한테 지고 근데 홈에서는
다득점 하기 때문에 지금 2위하고 격차 벌리려면 오늘 승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승마엔 뭐 2마인까지 봅니다. 뭐 많게는 뭐 3.5 마인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크게 막 결장들이 크게 없어 보여요. 아르헨티나도 막 뭐 몇 명이 있긴 하지만 아주 큰 결장은 없습니다. 뭐 로메로하고 또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로메로 빼고는. 그리고 페루는 경고 누적도 있고 그래서. 자, 그다음 칠레하고 베네수엘라. 요새 칠레가 너무 못하더라고. 여기도 칠레가 상성해서 베네수엘라 상대로 좋은데 칠레가 요새 득점력이 적고 홈에서도 브라질, 볼리비아 상대로 득점을 했지만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브라질전 홈에서 비기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리고 원정에서 파라과이하고 볼리비아한테 졌지만 요거 칠레가 그렇게 이길 각이 안 보여요. 좀 빡세 보입니다. 그리고 칠레가 이제 수비의 경고 누적 부상도 있고 미드필더도 뭐 베네수엘라도 지난 퇴장과 경고 누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칠레가 지금 1승 3무 7패로 꼴찌거든요. 베네수엘라보다 득점이 적고 실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네수엘라 프렘 보는데 막 갈 경기는 아니에요. 갈 경기는 아닙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오버를 좀 자제하고 어제 그제 다 언오버에 털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제는 언더 하나 더 끼워 넣었다 털렸고 어제는 언더를 1순위로 갔다가 이제 2순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승패로 당분간은 언오버가 이제 적중률이 안 좋으니까 그냥 보기는 하지만 막 가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갈 경기는 아니다. 칠레 베네수엘라는 그런 느낌이고. 자, 그다음 캐나다하고 수리남. 요것도 캐나다가 1차전을 1대0으로 이겨서 그때 슈팅에 비해 유효 슈팅이 훨씬 많더라고요. 12개인가 때렸는데 유효 슈팅이 10개면은 사실 뭐 수리남이 좀 의외로 좀 비빌 수 있을 수는 있지만 홈이라서 캐나다의 무난한 승리 봅니다. 일단 승리 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인부터 보고 뭐 고배당으로는 2마인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브라질하고 우루과이 여기가 좀 빡세 보이는데 뭐 우루과이가 지금 순위가 2위긴 해요. 근데 브라질이 많이 쫓아왔거든요. 지금 4위인데 승점이 2점 차고 득실이 거의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이제 뭐 부상이라고 해봤자 이제 공격의 호들이고 나머지는 다 장기 부상이니까. 그리고 우루과이 쪽이 이제 경고 누적과 얘네도 데라크루즈 3골에 3헛인데 부상으로 이제 못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우루과이가 지난 콜롬비아전을 이기긴 했지만 우루과이도 그 전에 4경기 연속 무득점이었습니다. 페루 원정에서도 졌고 베네수엘라전도 슈팅도 많이 밀렸고 그래서 브라질 홈이고 예전에 안 좋을 때 브라질이 아니고 요새 또 폼이 올라오는 브라질이기 때문에 홈이면 그래도 브라질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브라질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우루과이가 뭐 비기려고 할 수도 있겠죠. 실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난번 콜롬비아전 2실점 생각하면은 언더 가기에는 좀 빡세 보여요. 요새 언더에 당한 게 많아서 배당 대비 뭐 언더가 뭐 아주 좋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브라질 승을 좀 더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멕시코하고 온두라스. 사실 멕시코 온두라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온두라스가 멕시코 상대로 2대0으로 이겼거든요. 저는 잘해야 비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온두라스가 홈에서 멕시코를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멕시코 홈이다 보니까 멕시코가 최근에 뭐 미국도 2대0으로 잡았고 1차전 복수를 하려면 이게 8강이거든요. 당연히 멕시코가 지난번 슈팅도 더 많았고 그래서 이거는 홈팀 승 봅니다. 승 보고 마인을 보기에는 마인을 보긴 하거든요. 근데 온두라스가 1차전을 이겼고 예전에 뭐 자메이카전도 비기기도 했고 원정에서 그리고 예전에 한번 같은 이제 네이션스에서 그 홈에서 2대0으로 이기고 원정 가서 2대0으로 져서 승부 차이까지 끝에 진 적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은
뭔가 뭐 무조건적으로 마엔 나오기가 조금 빡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마엔까지 보긴 하는데 이게 뭐 언더 오버로 가기도 좀 애매해요. 이 경기 온두라스가 골 넣으면 오버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언더까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냥 멕시코 승에 마엔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시 경기부터 이제 9시 경기는 거의 갈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 인도네시아,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란도 건너뛰면 사실 한국 경기부터 간다고 보시면 되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되게 미리 분석을 하고 와서 이제 조합만 지금 마무리 중에 있어서 되게 짧게 중요한 것만 이제 짚어드렸기 때문에 방송 시간도 길지 않아서 보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내일은 축구가 한 경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 회차. 그래서 아마 농구를 하지 않을까. 오랜만에 NBA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NBA도 개인적으로 막 하고 있거든요.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 뭐 다 틀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잘 골라가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추천 감사드리고, 자, 오늘은 좀 빨리 방송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구매도 하러 가야 되는데 아직 조합을 마무리 못해서 조합을 마무리하고 9시까지 조합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3경기로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네네, 구매를 아직 못했습니다. 보통은 늦게 가긴 해요. 근데 이제 조합도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태라서 오늘 막 승무패도 있다 보니까 승무패를 먼저 우선시 이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내일 경기는 내일 하려 했는데 오늘 막 승무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마땅히 갈 게 없더라고. 그래서 내일 남미 예선 보니까 남미 예선 좋은 경기들이 몇 경기 있어 보여서 그걸 묶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생각보다 경기 수가 많은 거에 비해 좀 짧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이제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분석을 오래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석은 뭐 개인적으로 하고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 A매치 마지막에 좀 마무리를 좀 잘하고 어제 그제 다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막 분석대로 안 나오고 틀렸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일 아쉬운 게 그겁니다. 적중할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막뭐 욕심을 부리던가 아니면 뭔가 하나 더 끼워 넣으려고 하던가, 그러니까 생각대로 잘 안 흘러가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게 제일 아쉽죠. 그래서 그걸로 오늘 좀 만회를 하고 다가오는 주말을 위해서 총알을 좀 충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래도 무승부는 계속 노립니다. 무승부는 계속 노려야 돼요. 뭐 안 된다고 해서 버리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오늘도 무승부 몇 개 보이거든요. 그걸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고하셨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일단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만 치면 미드가 나오니까 이렇게 치면은 내리다 보면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뭐 이제야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남은 조합 마무리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9시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오늘은 좀 짧게 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철님. 뚜이님도 수고하셨고요. 가보겠습니다. 다들 적중하세요.